불안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분명 내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왜 생기는 걸까?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극복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불안의 근원적 출발지는 과연 어딜까? 우리는 태아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가장 충만한 상태라고 여긴다. 사실 그랬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니의 몸속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항상 그 상태를 갈망하면서 충족하고자 발버둥친다. 그리고 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내 곁에는 같이 있어줘야 되는 존재가 나의 어머니 혹은 양육자가 되어야만 했다. 만약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 내 곁에 없게 된다면 어린아이는 울음을 통해 함께 있기를 원했다. 분명 태아로의 회귀는 불가능하지만 그걸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태어남과 동시에 그건 불가능해졌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어린아이 때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족하려 한다. 그러다가 유아기 시절 힘없는 아이는 자신의 강한 충동과는 달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강력한 양육자의 거세 공포, 스스로의 결여 등으로 갈등하고, 종국에는 자신과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정상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에 포섭되어지는 과정에서 부모 양육자에 의해 사회규범, 도덕규범, 법, 정체성 등을 대물림받는 과정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근원적인 인간의 충동은 억압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된다. 욕망하지만 사회법에 의해 근원적인 욕망, 즉 충동이 열은 안 되는 사회학으로 규정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불안은 왜 발생하는가? 라는 최초의 의문에 대해서 다시금 말해보자. 어머니에게로의 회귀는 어쩌면 사회라는 규범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회학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어린 유아기 시절 어머니의 젖꼭지를 빠는 행동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일이지만 성장한 후에 이러한 행동은 이상하게 보여지게 되는 이치다. 사회 규범이 이를 사회학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의 충동은 억압받게 되고, 원초적 충동은 사회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지만 인간 내면에서는 하고자 하는 열망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태초의 상태로의 회귀 큰 사물을 악이라고 보고, 이를 마주보려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패턴으로 되는 것이다. 혹여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이를 회피하려 숨긴다는 얘기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발생하고 분노가 발생한다고 본다. 인간의 충동이 사회 속에서 상징화에 실패하게 되면 불안, 분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너트 구멍에 볼트가 맞지 않아 헛도는 현상이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불안은 흔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능력이 평가되어질 때나 능력은 부족한데 성적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러한 만족의 기준이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더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젖꼭지를 빠는 행동이 만족되어지지 못할 때 유아들은 모형 젖꼭지를 통해 만족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통해 만족하기도 한다. 굳이 생물학적인 대상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말한 상상적 난근 피니스의 굳이 실제 난근이 아니어도 된다고 본 라캉의 실제계와 연결된 팔로우 PHALLUS의 개념이 그것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오히려 죽어서 더 강력한 억압의 존재로 상징화되어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악이라고 규정짓거나 혹은 스스로 초자아에 의해 규정되어버린 영역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필자는 본다. 프로이트가 말한 큰 사물, 라캉이 주의상서 실제라고 말한 사회악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의 민낯을 인간 주체는 마주볼 수 없는 것이다. 사회에서 악이라고 규정되어버린 상황에서 인간은 이를 숨기려고 무의식은 거짓말로 방어하는 식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사회 권력 유지와 문명의 탄생은 이러한 구조적 틀 안에서 유지되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인 불안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흔히 마음을 비우면 불안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한 라캉의 말대로 우리는 어쩌면 타인들의 기대와 타인들의 시선, 평가에 너무 구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들의 틀 안에 내가 귀속되려고 발버둥치면서 조금이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면 사회부적응자, 사회악으로 낙인되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불안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는 아닐까. 다시 운동선수들의 불안으로 좁혀서 말해보겠다. 메달을 따야 하는 이유는 뭔가? 시합에서 우승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시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선수 입장에서 시합은 어쩌면 우리 가족의 생존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성적이 안 좋다면 그 불안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불안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사회에서 악으로 규정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내다버린 채
타인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욕망은 내팽개쳐진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진정한 나의 충동이열에 스스로는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가령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한다면, 그리고 불안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면 스포츠 심리기술 훈련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생각들을 재정리,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